경험 있으시면 저희 던파온 앱에서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이런 경험 한번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미안해. 아 PPL 아니야. 자연스럽게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지 뭐. 아니면 그럼 우리 놀아요 페스티벌인데 같이 가자는 건지 이렇게 던파온 앱에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자연스러웠어요? 오케이. 아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좀 묘한 느낌이 드는 게 네. 이거 본인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 추가한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아니 정말 솔직하게 그건 아니고요. 정말 아, 솔직하게 그래요? 아니고 예. 이번에 아이템 담당하시는 분이 그 배고랩즈 아이템 그 시스템 초안을 작성을 해왔는데 그게 딱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또 없어 보이겠다 거기서 또 좋다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티는 안 내는데 속으로 좀 많이 웃었죠. 그냥. 네. 아 우연히. 네, 우연히 네,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네. 네, 우연히. 네, 얼마나 좋은 기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랬구나. 아직 발표할 게 많으니까 딴 내용으로 넘어가야겠다. 예, 그럼 딴 내용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100레벨 파밍 구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그 예. 에픽 장비 전까지의 장비 파밍 루트였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픽 파밍의 전체 루트를 대폭 좀 간소화를 하고 각 장비의 등급별로 고유의 역할이 존재하는 구조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비 등급별로 고유의 역할이다. 네. 그래서 예. 먼저 이 레어 장비의 경우에 또 한정이 추가가 될 건데 예. 현재 100레벨 유니크 포지션인 이 초반 파밍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능도 기존 레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좀 강력해질 거고 파밍 기간도 100레벨 유니크보다 훨씬 짧게 설계를 했습니다. 아마 한 2, 3일 정도면 풀셋 획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 예. 이쪽은 아주 라이트한 모험가분들을 위한 새로운 밸런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네, 맞아요.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 유니크 장비는 두 종을 추가를 할 건데 이 두 종은 서로 다른 포지션을 담당을 하게 될 거예요. 예. 먼저 첫 번째 유니크 장비는 기존의 그 100레벨 레전더리 포지션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 에픽 장비랑 병행해서 파밍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될 거고요. 이 두 번째 유니크 장비는 완전히 다른 포지션인데 이거는 이 심연의 편린 장비 예. 있잖아요. 예. 그 장비에 상위 호환 장비로 추가를 할 거거든요. 네, 이 기존의 편린 장비랑은 다르게 이제 필수 파밍은 아니고요. 예. 아주 소수의 모험가분들만 파밍하는 그런 포지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거래 가능한 장비로 설계를 하려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께는 좀 이게 재화 획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레전더리 장비는 또 한 종이 추가가 될 거예요. 예. 이거는 교환 가능한 커스텀 옵션 에픽 장비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될 거고 이 장비는 그 커스텀 옵션 에픽 장비의 밸런싱 수준으로 제작이 될 거고 아주 낮은 드랍률을 가질 거거든요. 근데 교환이 가능한 포지션으로 설계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이런 밸런스인데 교환까지 가능하면 이건 산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선물 쪽 아닌가? 이런 거랑 비슷한 포지션이 되는 건가? 아니요, 그게 사실 좀 이렇게 다르고요. 예. 이 장비는 이 에픽이랑 다르게 옵션 성장이나 전송 시스템에서 그 성장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재료 장비로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드랍될 때 한 번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레벨이 정말 운 좋게 붙지 않는다면 아주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에픽 장비의 이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예. 네, 근데 어쨌든 뭐 이걸 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유니크 중에 이 편린 상위 유니크나 이 레전더리 장비 같은 경우는 파밍 과정에서 좀 생각도 못한 대박 포지션을 넣어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거래 불가 장비죠. 이 에픽이 주 세팅이 되면서 거래 가능한 대박 아이템을 획득해서 운 좋게 큰 골드를 획득하는 그런 경험을 사실 거의 못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예. 뭐 검공화나 집공화 이런 마부 카드나 뭐 개조 산물 같은 약간 우회의 루트로 대박의 경험을 할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약간 노려서 가는 느낌이니까 그런 거 말고 저는 플레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획득한 어떤 큰 행운이야말로 좀 게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도록 좀 설계를 하긴 했는데 예. 사실 저희가 이런 설계가 좀 오랜만이라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죠. 제대로 예. 작동하기 위해서는 좀 밸런스를 좀 여러 번 만지면서 좀 서비스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와, 이거 배고랩 아이템의 내용이 엄청 많았네요.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거 뭐 어지러지하네요. 이거 내용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이제? 네, 근데 그 다음 카테고리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또 아이템 기타 카테고리. 네, 아이템 기타 카테고리도 설명드릴 게 있어서요. 많으면 좋죠, 뭐.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네, 그 이번에는 그 기존 100레벨째 신화 산물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이 두 장비에 대해서는 지난번 던파로 온에서 가볍게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최종 예. 결정된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까부터 계속 있었어요.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 그 100레벨 신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성능 자체가
자체가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기존 세트 옵션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웬만한 신규 에픽보다는 성능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예. 그래도 한 가지 좀 변경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신규 에픽 장비에서는 그 데미지 증가 옵션이 통합될 거고 그러면 그 100레벨 신화처럼 이렇게 장착했을 때 그 신화 장비의 실성능 변동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랑 비슷한 실성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부 그 신화 장비 옵션을 조금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았고 그게 조절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아,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이 신화 장비는 새로 추가되는 그 에픽 장비 옵션을 거의 최종 단계 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이제 근접한 수준 정도까지 성장시킨 거랑 거의 비슷한 견줄 수 있을 정도의 단계가 될 거라서 예. 이미 이 신화를 장착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 해당 슬롯에 새롭게 파밍을 하실 필요는 사실 없을 거예요. 아, 요 부분은 좀 들어오네요. 예. 네, 그리고 이 100레벨 산물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 예전에 드린 대로긴 한데 이 궤도 성능이 사실 워낙에 좋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옵션 조절 없이도 고궤조의 장비는 현역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또 105레벨 장비에는 세트 옵션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합이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딱 들어오는 거는 신화 장비 사실 고개조 선물 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게 얻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한 시즌 더 그 장비의 그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약속을 지킨다고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네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채팅에도 나왔던 것 중에 색임 계승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도 그때 하셨거든요. 네. 요것도 되는 네, 거예요? 그럼요. 네네네. 네. 이번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이 105레벨까지 유지할 거니까 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 그 계속해서 아까 전에도 궁금하셔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군 나오잖아요. 이제 요거는 좀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설명 중간 중간에 듣다 보니까 그 내용이 또 나왔거든요. 데미지 증가 옵션 통합. 네, 이게 맞게 들었나요? 데미지 증가 옵션 통합인가? 네, 맞나요? 네, 그것도 이제 또 설명드리려고 했던 참인데, 제가 좀 성급했네요. 말씀해 주세요. 네, 그 현재 이 던파에 예. 뭐 증댐, 크증댐, 모공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데미지 증가 아이고. 옵션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런 옵션들은 사실 실제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서로 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맞아요. 장비가 더 강력한 장비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도 없도록 되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 장비에는 기존 데미지 증가 옵션들 중에서 뭐 증댐, 크증댐, 뭐 모공 추댐, 그리고 물마독공, 뭐 힘진능 퍼센트 뭐 이런 옵션들은 이제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피해 증가라는 신규 옵션 한 종으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좋네. 이게 사실은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너무 헷갈려요. 뭐 네, 그냥 헷갈리거든요. 조그만 글만 막 써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맞습니다. 뭐였지 이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좀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어느 장비가 더 강한지를 헷갈릴 필요가 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 증가 수치가 높은 장비일수록 데미지 자체는 얘가 더 강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 오네요. 이거는 심플하게 딱 오네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지금까지 세라로 구매하신 아이템들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그렇죠. 네, 이건 근데 그렇죠. 가급적 좀 유료로 이제 구매하신 아이템은 어느 정도 좀 다른 규칙을 적용해서라도 저 현재 방식을 좀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좀 기존 성능이 최대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해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이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있는데 이제 버퍼 옵션도 통일을 좀 하려고 해요. 버퍼 옵션. 네. 예. 사실 보다 보니까 이 버퍼 전용 옵션이야말로 이 데미지 증가 옵션들 이상으로 정말 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계산기를 막 두드려보지 않는 이상은 이 장비에 기재되어 있는 툴팁을 보고 이 장비를 장착했을 때 버퍼력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옵션이 너무 난해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사실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하다는 얘기 있었어요. 정말 복잡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신규 장비에서는 이 기존 버프력 관련 옵션을 사용을 안 할 거고요. 이것도 버프력이라는 신규 옵션 하나로 통일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해 증가 옵션이랑 마찬가지로 버프력 수치가 높게 달린 장비는 버프력이 더 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직관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거예요. 이거 너무 좋네요. 직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네. 보다 보면 약간 이게 아까 그건가 이게 뭐였지 뭐가 더 나은 건지 너무 헷갈렸는데 직관성이 굉장히 조금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확 나오는 거네요 이제. 네, 그게 이번에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예. 옵션은 30레벨 버프, 뭐 50레벨 버프 둘 다 영향을 주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던파로운 때 얘기 드렸던 다음에 버퍼의 이중 파밍을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되면은 버퍼 장비 파밍이 너무 단순해져서 좀 재미 요소가 감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내부 우려도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 측면을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런데 사실 뭐 버프력뿐만 아니라 뭐 유틸성이나 기타 또 다른 여러 가지 쓸만한 옵션들을 통해서 재미 요소를 좀 더 추구하는 방향이 저는 좀 더 건전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비 옵션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뭐 변화가 엄청 많이 있네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지를 알 것 같은 양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아이템 쪽에 마지막 카테고리가 또 있는데 이게 네네. 얼핏 봐도 엄청 또 기네요. 네, 이번에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이번에는 그 앞으로의 장비 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장비 밸런싱. 네, 지금까지 던파는 장비 옵션에 대해서는 밸런스 패치를 아주 드물게 진행을 했거든요. 사실 뭐 좀 약간 이상한 애가 있는데라고 생각을 해도 너무 치명적이지만 않으면 그냥 두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장비 밸런스 패치를 너무 자주 진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모험가 분들이 이게 갖고 계신 장비 가치가 한순간에 좀 뒤바뀌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좋은 옵션을 신규 장비를 딱 먹었는데 획득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언제 옵션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 요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하나도 안 기쁘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 장비 옵션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걸 좀 약간 예외로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 105레벨 장비 같은 경우는 에픽 장비의 획득이나 장비 조합이 워낙 좀 쉽고 굉장히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오버밸런싱 조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기존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과도한 옵션이 나온 것 같다면 이거는 과감하게 손을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신가요?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네. 하겠다, 손을 보겠다라기보다는 손을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도 이거는 좀 이렇게 모험가 분들이 보셔도 이거는 조절되는 게 맞는 것 같아라는 그런 정도의 밸런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장비에 대해서만 진행을 좀 하려고. 그렇게 누가 하고. 봐도 문제가 있다고 네, 느끼면 이거는 왜 빨리 안 고쳐라고 얘기가 나올 만한 옵션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이런 장비 옵션 밸런스가 너무 자주 진행이 되면 너무 이제 혼란이 커지실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업데이트 초반에만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또 기존처럼 좀 이렇게 천천히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쑥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 밸런스랑 또 파밍 관련해서 또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앞으로 이 모든 스킬의 최대 쿨타임 감소 제한을 70%로 적용을 하려고 해요. 예. 네, 너무 과도한 쿨타임 감소를 통해서 이 한 가지 스킬만 사용해서 플레이하는 거는 액션성을 해치는 요소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막 하나하나 패치를 막 했었는데, 예. 이제는 시스템으로 좀 이 선은 좀 지키자라는 느낌으로 제안을 좀 두려고 하고 있어요. 노쿨 버서커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무한 피폭 이런 예. 그런 어쨌든 보통 이 70% 이상 쿨타임 감소를 상시 적용하면서 이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데이터 확인을 했거든요. 또 하기 전에 또 불안하니까 데이터 다 찾아봤는데, 예. 네, 근데 거의 안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험가분들 입장에서 체감이 되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70% 이상 쿨감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데미지나 유틸 쪽에서 손해 보는 게 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활용은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는 이걸 시스템에서 제안을 좀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해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투 중에, 그러니까 방 안에 이 몬스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때는 장비 스위칭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비 스위칭을 금지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제안은 기존에 던파의 아이덴티티 같은 게 하나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내부에서도 또 있었는데, 그래도 앞으로 장비 옵션의 세팅의 이 다양화 그리고 개성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한을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이 세트 옵션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비 스위칭 효율이 기존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전에 이 사례들을 제가 좀 이렇게 되돌아 봤을 때 이 스위칭을 다른 파티원, 다른 타인에게 강요하는 문화가 이제 100% 생길 거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직업의 모든 캐릭터가 강제로 막 2중, 3중 파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플레이 도중에 이게 인벤토리 열어서 마우스로 막 장비 스위칭하는 행동 자체가 액션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기도 하고요. 예전에 제가 스위칭 박스 만들었는데, 맞아요. 그때는 편리성 관련된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좋아하셨었거든요. 네, 사실. 맞아요. 근데 예. 그때 상황이랑 좀 비슷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 이 스위칭이 좀 과도하게 파밍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전투하면서 인벤토리 열어놓고 마우스로 막 이렇게 조작을 하시는 거를 제가 보고 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싫어하더라도 이게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해소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위칭 박스를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캐릭터가 버프 딱 하나 고정돼서 이제 그거를 지정을 해서 편린 세트, 뭐 스킬 칭호, 뭐 크리처 이렇게 합쳐가지고 20렙 딱 스킬 맞춰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랐다고 던파론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그 채팅이 기억나는 게 그랬죠. 왜 본인이 만들고 뭐 본인이 놀랐냐?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그때.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네. 스위칭 장비 만들 때는 이 좀 그 개성을 각자 네. 플레이하고 싶으신 방향성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편린 세트로 모두가 똑같은 장비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성이 아니라 숙제가 돼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놀랐다는 얘기였어요. 아, 의미가 네. 그랬군요. 그리고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진짜 앞선 다른 뭐 스위칭에 관련된 내용도 좀 정리되는 그런 상황이 네네네. 이 내용이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좀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스위칭이 예. 강제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전투 중에 인벤토리를 열어서 스위칭하는 걸 막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근데 좀 여기 예외가 있기는 한데, 그 이 시스템을 모든 장비에 적용을 해버리면, 예. 네, 그러면 이제 웨폰 마스터 같은 경우는 뭐 신기의 손놀림 이런 패시브 작동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건 또 문제니까. 그래서 스위칭을 그리고 이제 막 스위칭 하려고 구매한 유료 아이템 또 이런 것도 못 쓰게 되는 문제도 생길 거고. 아, 그러니까 네. 아, 사실 그게 나오고 있었어. 선생님까지 나와. 선생님, 네. 제 거는요 이렇게가 나오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스위칭 막는 거는 방어구, 액세서리, 특수 장비 아. 이렇게만 이 시스템을 적용할 거라는 거는 미리 좀 참고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장비를 잘못 장착하고 던전 입장하는 경우에는 네, 몬스터 없을 때 편하게 장비 변경하시면 돼요. 아. 네, 던전 들어가면 그냥 끝이야.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아, 몬스터가 이제 뭐 없을 때는 된다. 네네. 아, 그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는 뭐 그런 건 케어를 충분히 해주겠다. 이런 네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준 거네요. 네네. 아,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다음은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은 뭐 네. 아이템의 마지막 네, 항목 이제 마지막 같은데. 항목인데요. 예. 그동안 저희는 이 쩔 문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좀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정말 쩌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PPT에 쩔 하나 나오는 게 임팩트가 세네. 이게 사실 이 단어는 제가 뭐 못 듣는 건 아닌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줄 몰랐어요. 어쩔 TV 이후로 이렇게 쩔이라는 단어를 제가 별로 쓰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화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바꾼다?